자, 패턴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몇 개 더 해볼 건데, 이건 튜브죠? 튜브처럼 생겼는데, 튜브에 이렇게 올기돌기, 돌기가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플라워포가 이렇게 생긴 게 있죠? 그래서 이 돌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 6파이짜리가 6개 나와 있고, 얘가 전체적으로 또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회전 한번 시키고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제 2번 하면 되는데 한 번에 해보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생김새가 회전이니까 뭐 당연히 회전해서 만들면 되겠죠. 7-2번 문제 템플릿 한번 확인하고 확인 안 해도 되죠. 컴퓨터 잘 불러왔다면 사실 뭐 큰 문제 없어요. 프론트 면에다가 우리가 만들 건데 형상 중심선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원 이렇게 해서 자, 원에서 원의 지름은 얼마냐? 80이죠. 그 다음에 이 원의 지름은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튜브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튜브가 있으니까 조그만 돌기 있죠? 또 회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또 회전할 건데 이렇게 가서 만들 거니까 참조 잡고 여기다 원 그릴 건데 회전할 거니까 뭐 여기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다음에 이거 막아줘야 되죠. 이렇게 프로파일 막아주고 아이고 하면 이제 생기죠. 돌기가 이 돌기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근데 돌려고 그랬더니 자 얘를 가지고 회전하려고 했더니 이 튜브의 중심에 저게 있어야 돼요. 축이. 그죠? 축을 만들려면 면과 면이 만나면 축이 만들어지겠죠? 요 면과 요 면이 만나면. 그죠? 그러니까 기역자로 생긴 면. 기역자로 즉 이렇게 된 평면과 이렇게 된 평면이 만나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 선이 생기죠.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축이 된다는 얘기죠. 축. 면과 면이 만날 때 축이 생길 수 있죠.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얘가 튜브 중심까지 오면 되니까 40만큼 오고 축이 얘와 다시 축이 요거와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여기 축이 생겨요. 자 여기서 만든 요거를 패턴 돌리겠다 가서 축 선택하고 가니까 축이 있어요 없어요? 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축이 왜 없어요? 축이 왜 없어졌죠? 자, 왼쪽에 우리가 모델 툴을 보면 작업 순서가 회전 큰 거 하나 만들고 작은 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만든 요 회전한 볼, 작은 볼을 패턴에서 하면 요 조그만 원 만든 것 쪽으로 움직이면서 패턴이 완성되려고 그래요. 즉 밑에가 안 보인다는 거죠. 밑에가. 그죠? 그래서 못 만들어요. 축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축이 먼저 있어야 되지. 뭐보다? 요거보다. 축 만들어진 게 요거보다 앞에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래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데 지금 잘 안 올라가서 이걸 일단 삭제하고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회전해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델 트리 움직이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모델 트리 움직여서 하는 방법은 그래서 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움직여라 라는 뜻이에요. 만들어라. 그 다음에 형상 중심선 이렇게 하고 지우고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축만 먼저 만들었으면 일이 쉬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회전이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얘를 변형시켜도 앞에 축이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래서 얘를 패턴 그럼 살아있죠. 축이 그래서 축 패턴 가서 이렇게 땅 찍으면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돌리고 여기서 6개 그 다음에 60도 그럼 여기 이제 6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어진 걸 또 패턴 들려서 여기 와서 이렇게 축 패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죠. 8개 45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성은 되는데 두 번 했다는 거죠. 두 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한 번에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회전할 건데 패턴 바로 축 패턴이 아니라 방향 패턴. 방향 패턴 안에 가면 축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축을 잡는 거죠. 그래서 아까하고 똑같이 6개 60도 이렇게 했고 두 번째 패턴을 여기를 잡아요. 이건 뭘로 잡냐면 회전을 잡는 거죠. 그래서 얘를 8개 45도 그러면 한 번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하고 결과는 같지만 명령을 두 번 실행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거를 감소시키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그릴 때는 나눠서도 해도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취직을 하거나 그러면 속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CAD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예전엔 손으로 그렸죠. 뭐 저도 학교 다닐 땐 컴퓨터가 없었다 그랬죠. 손으로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CAD가 나오면서 굉장히 산업이 많이 발전했는데 뭐가 발전했냐? 첫 번째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2D든 그죠? 3D든 이제 이렇게 계속 변환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은 이제 그 최적화 지금은 이제 최적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설계가 이게 이제 3D 프린터 나오면서 최적화가 같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그 데이터를 그 변형해서 쓸 수 있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2D도 그죠? 수정할 때 빠르고 정확하고 그죠? 데이터를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보존도 쉽고 그 다음에 정확해요. 설계에서 정확성을 빼면 안 되겠죠? 정확하죠. 정확한 건 3D로 가면 더 정확해졌죠?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예전보다, 그죠? 아주 예전에 우리가 만들던 그런 것보단 지금 뭐 설비도 좋아졌고 다 좋아져서 그렇지만 자동차가 굉장히 그 세밀하게, 그죠? 디자인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무슨 속도냐면 프로젝트, 그러니까 생산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D, 뭐, 손으로 도면 그려서 만들던 시대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3년이 걸렸다. 예전에 3년 넘게 걸렸어요. 3년 한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뭐, 그랜저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시작까지가 3년이 걸렸다라고 그러면, CAD가 도입되면서, 뭐, 2년으로 줄었다. 2년 반으로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속도면에서. 이건 엄청난 경쟁력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속도가 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뭐 현대자동차가 울산에서 하루의 생산량이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들어내는 게 2만 대다. 근데 외국에 있는 회사는 외국의 다른 경쟁사는 하루 만에 만들어내는 게 4만 대다. 그러면 일단 대수에서 상대가 안 된다 이거죠. 대수에서.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이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싼 이런 CAD들이 굉장히 비싼데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CAD도 이 크리오도 일반 회사로 가면 엄청 비싸요. 그래도 사서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그만큼 값어치를 하기 때문에 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요거를 할 건데 보면 OT예요. 두께가 OT인 판이 이렇게 디귿자형으로 생겼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건 만들 때 밴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판을 OT자를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서 밴딩해서 이렇게 꺾고 여기서 밴딩해서 이렇게 꺾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운드가 자동으로 지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거는 솔리드 모델링이 아니라 시트 메탈 기법이다. 그래서 밴딩 머신 가지고 하는 생산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크리오 안에도 요 시트 메탈 기법이 있어요. 이렇게 접는 방법. 접으면
자동으로 R 들어가고 이걸 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해서. 왜냐면 이제 핀 걸 알아야 원자재를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인데 아직 우리가 그건 배우지 않았고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취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요건 과정에는 없는데 요건 좀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일반 솔리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면 이제 스케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자, 새로 만들기 7-3 기본 템플릿을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냥 들어가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컴피그 프로에서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컴피그 프로에서 이미 다니기를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컴피그를 제대로 불러오면 확인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은 스케치 할 거예요. 탄면에 스케치 하는데 겉의 형상 이렇게 디귿자 형상만 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이즈 주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치수가 60 그다음에 외곽 치수죠. 100 이쪽은 50. 자, 이런 형상일 때 치수 넣는 방법은 안쪽 치수 안 주고 외곽 치수 줍니다. 외곽. 반드시 외곽 치수를 줘야 돼요. 왜냐면 그 시트 메탈이라고 그랬죠? 밴딩하는 머신 때문에. 그래서 치수는 외곽으로 줘야 돼요. 이 상태로 그냥 나와요. 자, 그러면 디귿자 형상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케치를 밀어내게 하면 자, 솔리드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솔리드로 하면 잘 안 돼요. 그죠? 그냥 우리가 솔리드로 할 때 잘 안 만들어진다 이 얘기죠. 지금은 제가 지금 건드려 놔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스케치를 밀어내기 이렇게 하면 자, 솔리드로 안 된다는 거죠. 서피스죠, 지금. 서피스는 뭐냐면 두께가 없는 판이에요. 그래서 완성해보면 색깔이 달라요. 얘는 두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선만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기 할 때 솔리드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페이스로 넘어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얘를 솔리드로 가면 두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두께가. 지금 보면 두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강화예요, 강화. 솔리드에 있는 강화예요. 그래서 두께가 얼마냐? 5T였죠? 그래서 5T를 줄 건데 이게 방향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그린 스케치에 지금 바깥으로 들어가죠? 두께가. 한 번 더 누르면 중간. 그죠? 또 한 번 누르면 안쪽. 내가 가장 외곽에 치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두께가. 그 다음에 높이는 60이네요, 60. 그래서 양쪽으로 60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내는 거죠. 이 형상을 다 스케치하지 않고 선 하나만 딱 그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상을. 자, 라운드 주겠습니다. 라운드 주면 라운드 보면 얼마예요? 여기 R5죠? 여기다 R, 여기 R은 얼마예요? 이 두께가 오니까 자동으로 얼마예요? 여기는 10이 되는 거죠. 그죠? 두께만큼 더해졌으니까. 그죠? 자동으로 10이 되죠. 여기 R5를 쓰고 2D 도면에서 여기다 또 R10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R5면 두께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R10이 되는 거예요.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안 써줘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R5 먼저 줄게요. 여기 안쪽 R 줄 때는 안쪽부터 줘요. 솔리드 모델링에서 이렇게 주고 바깥은 10이라고 그랬죠? 10. 바깥도 이쪽에 10, 이쪽에 1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형상이니까 이 가운데에 파진 것도 먼저 만들어내 볼게요. 자, 여기다 할 건데, 여기 중심선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죠? 스케치 중심선, 여기 중심선인데, 여기는 잡을 게 없나? 잡을 게 없군요. 그려서 치수를 잡죠. 중심선 하나 긋고, 치수는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얼마냐면, 전체가 100이었으면 당연히 50이죠. 참조는 요 위에면 잡고,
그 다음에 형상 치수를 여기가 9였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9예요. 9mm 만큼 떨어진 곳에 한 30으로 파져 있는 거죠. 이제 그리면 되죠. 아크를. 그래서 중심 알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 만나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죠. 그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까지 탄젠트로 만났다. 표시 나오죠? 중심 잡았으니까 양쪽 길이 같을 거고. 그러면 치수만 주면 돼요. 이거 얼마에? 35. 이렇게. 그 다음에 파낼 거니까 닫아서 이렇게 확인. 재질 제거, 반대 이렇게. 자, 얘가 반대편도 있으니까 요거가 대칭 복사 무슨 면으로? 중앙의 타평면을 기준해서 반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면 라운드 졌어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파져 있고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라운드 졌어요. 라운드 하면 되겠죠? 라운드 가서 얼마냐? 전체 라운드니까 여기가 3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30. 그래서 요 끝에 모서리 컨트롤 키로. 자, 요렇게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전체 면에 대한 라운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라운드 가서 여기에서 이쪽 면과 이쪽 면을 잡으면 전체 라운드가 나와요. 어디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라운드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알카스를 몰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왼쪽에 거 여기 파져 있는 거 해볼게요. 12mm만큼 파져 있고 센터는 여기 20mm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2mm는 파야 되는데 여기 라운드 이렇게 된 게 20mm에 맞춰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겠죠. 자, 밀어내기 가서 요 면에 스케치 할 건데 가능한 한 도면에서 보는 거와 같은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혼선이 없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참조로 중앙센터 잡고 여기도 이렇게 잡고 자, 요거 직사각형으로 중심을 이렇게 맞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치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10이라고 그랬죠. 요 끝은 이렇게 이제 좀 당겨놓고 여기다 원을 그리면 되겠죠. 중앙에서 여기까지 원,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우는 거죠. 여기 지우고, 아이고 잘못 지웠다. 안쪽 거 이렇게. 그럼 요게 이제 뚫어진 거잖아요, 그죠? 요거 위치만 잡으면 되겠죠? 치수가 왼쪽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얼마다? 다시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20 이렇게 되는 거죠. 뚫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치수 제거 반대 방향 다음 면까지 여기까지만 딱 뚫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뭐 뚫는 거 해볼게요. 오른쪽에 그죠? 오른쪽이 가운데 뻥 뚫려져 있으니까 뭐 홀로 해도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멍을 베었으니까 배추로 여기다 뚫죠. 이렇게 뚫을 건데 자, 축이 나와 있나? 네. 이 면에다 뚫을 거죠? 이 면에다? 아이고 잘못 적었다. 여기 센터하고 동일하게 뚫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 센터면하고. 그래서 축만 켜볼게요. 자, 축을 안 보이니까 이 면에 축을 하나 만들고 A1 보이죠? 여기에 여기다 뚫으면 되는 거죠. 홀을 그래서 라운드 구멍 그래서 어디다 뚫을 거냐면 이 면에다 뚫을 건데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커지죠? 여기 얼마예요? 20파이 파이가 20 뚫는 건 뭐 그 다음 면까지 이렇게 뚫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이 4개가 뚫려 있는데 얘가 비스듬히 뚫려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죠? 이렇게 45도로 나가 있겠죠? 하나 뚫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럴 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케치해서 해볼게요. 스케치 가서 원하는 곳에 점을 하나 찍어요.
다음에 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원에 대한 값이 있죠? 35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지름이 35 나누기 2.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각도가 필요하겠죠? 각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수평에 대한 각도도 있으니까 이게 45도겠죠? 이렇게 해서 45도.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점이 하나 만들어진 거고 이 점에다가 구멍 한번 이렇게 딱 생기는 거죠. 파이가 얼마냐면 6파이 이렇게 다음 면까지. 얘를 패턴 이번엔 축 패턴 간단하죠? 4개 90도 오케이 이렇게 딱 생기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왼쪽 거는 하나만 뚫어서 방향 패턴으로 하면 되겠죠? 이쪽에 그죠? 그래서 이쪽에 간단하게 그냥 홀 하죠 뭐. 그래서 여기다 뚫을 건데 파이는 얼마예요? 얘는 7.5네요 7.5 그죠? 근데 이제 치수가 하나는 이쪽 면 붙어 있고 하나는 저쪽 면 붙어 있죠? 뒤에 면부터 그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20 들어와 있고 밑에는 얼마냐면 10이네요 그죠? 전체 값에서 30에서 20 빠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음 면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패턴 할 건데 방향 패턴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얼마예요? 20이죠 당연히. 근데 얘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 위로 또 있어요. 그 위에 기준 이렇게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얼마? 전체 40 이렇게 하면 자 뚫어졌죠. 자 요게 안에 이제 그 원형으로 생긴 홀이 있는데 이건 뭐 간단하게 밀어내기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와서 참조로 여기 잡고 그러면 참조 아크나 이런 거 잡으면 중심선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중심선이 여기니까 그죠? 하나 그려놓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센터도 있어야 되니까 평면 하나 봐야 되겠네. 여기 참조로 중심 평면 하나 잡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런 형상은 원 두 개 그려서 이어주는 거죠. 원 이렇게 같은 원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 탄젠트 라인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형상은 완성하고 원의 지름값이 10이니까 이거 10일 거고 그 다음에 두 원의 사이의 거리는 15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중앙까지의 거리는 20이죠. 이렇게 돼서 확인, 재질 제거, 반대 방향, 다음 면까지. 자, 이건 뭐 뻥 뚫어도 되는 건데, 그죠? 좌우 대칭이니까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얘 가지고 하면 되겠죠? 평면이 나와 있는데 어디 봅시다. 평면이 가운데 평면이 없네요. 얘를 대칭하고 싶은데 평면 만들면 되지. 평면 이쪽 평면하고 이쪽 평면하고 두 개 같이 컨트롤로 잡으면 중앙 평면이 자동으로 잡혀요. 다시 평면 양쪽에 중앙 평면 만들고 싶어요. 이쪽 면과 컨트롤 키 누르고 이쪽 평면 누르면 중앙의 평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거 밀어내기, 대칭 복사, 중앙 평면 하면 똑같은 게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 다 끄면 이렇게 이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연습 문제 7-3번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죠? 홀 만드는 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건 뭐 일일이 그려서 다 파도 똑같아요. 결과는 조금 같은데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쉽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홀 가지고 만들어 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4번 문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문제 7-4번 문제 좀 특이하죠? 뭐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패턴을 줬는데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턴은 똑같은 게 생긴 건데 얘는 변형되는 패턴을 만든 거죠. 변형되는 패턴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스케치할 때 잘 만들어야 돼요. 얘를 스케치할 때 전체 치수를 주지 않았죠. 어떻게 줬냐면 중앙에 대한 치수, 그다음에 오른쪽에 중앙에 대한 치수만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보조선 여기를 참조를 잡아서 이 참조 위에 원을 그려요. 그러면 얘가 그 패턴 될 때 이 선을 따라서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일단은 네, 밑에 판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120짜리 정사각형의 판을 만들어 봅니다. 자, 직사각형 가서 만들 건데 위아래 길이가 똑같은 걸로 만들어요. 얘는 얼마죠? 120. 자, 오른쪽 치수가 안 나오는 건 정사각형이다 이런 뜻이죠. 두께는 얼마냐? 두께는 얼마냐? 10mm라고 되어 있어요. 도면에 어디에? 주소에 써 있죠.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얇은 판이나 그 다른 뷰가 없으면 우리가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쓴다? 주소란에 써요. 자, 우선 이제 위에다 뭘 그려야 되냐면 패턴하기 위해서 하나 그려야 되죠. 요거 하나 그리는 거예요. 하나. 자, 그릴 건데 위치부터 잡습니다. 참조로. 자, 위치. 자, 스케치로 잡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선이 얼마냐면 35죠? 35 떨어져 있고. 자, 여기 실수를 주려고 했더니 각도가 있네요. 그죠? 각도. 그래서 얘와 여기의 각도가 15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15도인데 뭐 15도에 많은 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점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점을 하나 찍어요. 점의 위치가 높이는 20이고 점의 중앙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13이에요. 움직이죠? 얘가 왔다리 갔다리. 이 상태에서 나오면 선이 유효하게 보입니다. 그죠?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홀을 뚫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여기다 홀을 뚫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안 하지만 어셈블리 가면 레이아웃 설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먼저 정한 다음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나중에 변형되는 것들을 레이아웃을 따라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요. 자, 이 스케치는 안 잡아요. 왜 안 잡히냐면 아까 했던 거니까. 그죠? 그럼 뭘로 잡냐면 참조를 잡아요. 참조를. 얘를 참조를 잡아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거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똑같은 원의 값은 5 라운드 5고 그죠? 위치는 여기서부터가 2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 아까 정했죠? 높이는 20으로 맞춰줬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죠? 이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고 그러니까 지금 원 두 개 그리는데 기준이 뭐다? 아까 만들었던 스케치 위에 그린 거죠. 참조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남았네요. 세그먼트 지우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재질 제거 반대 방향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 만든 거죠. 자, 요거를 패턴할 거예요. 패턴. 요거를 패턴하는데 방향 치수 패턴도 할 수 있겠죠. 치수 요 20만큼 그죠? 그래서 20만큼 하네요. 그죠? 치수는 20만큼 할 거고 그래서 개수는 몇 개예요? 개수는 5개 이쪽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얘가 이걸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요거를 패턴할 건데 뭐 방향 패턴을 해도 되겠죠. 이쪽으로 방향 패턴 그래서 몇 개? 5개
개수는 5개 20만큼.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쭉 나가면서 만들어지는데, 요번에 보면 뭐가 만들어지죠? 그냥 복사됐죠. 방향만 됐죠, 방향. 자, 이걸 할 때 우리가 패턴 할 건데, 치수 패턴 했어요. 요 치수 가지고 패턴 20mm 떨어진 건데, 개수는 얼마다? 5개. 그러면 얘가 이걸 쫓아가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방향 패턴 하면 그냥 방향으로만 쫓아가는데, 치수 패턴 하면 이 치수가 증가되면서 치수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특이한 거죠, 얘는. 이런 식의 그 설계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거를 가면, 그때는 이제 뭐 레이아웃 설계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것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보이는 건 안 보이게 하면 돼요. 가서 안 보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77-4 문제까지 했고, 모델링을 여기서 이제 끝내고, 기계 제도한 수업을 잠깐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난번에는 기초적인 거 했는데, 제도에 대해서, 그 외형의 선, 그 다음에 표제란에 들어가는 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선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선. 우리가 KS 규격에서 얘기하는 선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2D 오토캐드 하면서 아마 봤을 건데, 글자가 좀 가렸죠? 이렇게. 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굵은 선, 가는 실선, 자유실선, 파선이 있는데, 이 용도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선의 이름과 용도에 쓰이는 선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CAT 특강할 때 했죠?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되리라 생각해요. 지난 특강을 방학 때 했기 때문에, CAT 때문에. 자, 우리가 외형선 그릴 땐 뭘 쓰냐? 굵은 실선 써요. 그죠? 기억나죠? 외형선은 굵은 실선. 근데 이거를 캐드에서 직접 굵은 실선을 그리면 좀 애매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녹색을 줬어요. 녹색을 주고 프린터 할 때 3개다 굵기를 줬어요. 그죠? 원래는 도면에 그러니까 도면을 출력하면 약간 굵은 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굵은 선이 이만큼 굵은 선이 아니라 0.5예요, 0.5. 외형선의 굵기는 0.5예요. 여러분, 샤프가 0.5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굵은 선이 아니에요. 샤프 굵기예요. 무슨 얘기냐? 외형선은 샤프 굵기 0.5고, 나머지 선들이 조금 더 가늘어요. 0.35로.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죠. 외형 그림으로 그려진 선과 다른 선들이 다르게 출력하면 다르게 보여라 라는 거예요. 예제가 있나 모르겠는데, 얘를 보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그래서, 굵기가 다르고 이름이 틀려요. 그래서, 가는 실선은 치수선, 해칭선, 이런 데 쓰는 거고, 자유실선은 그냥 곡선이고, 파선, 이건 우리가 캐드에서, 오토캐드 얘기해서 하면, 뭐예요? 히든선이죠, 히든선? 숨은선. 그죠? 보이지 않는 외형선, 히든선. 그죠? 그 다음에 1.3선은 중심선에 쓴다고 그랬죠? 또는 대칭선. 그죠? 2.3선은 가상선. 가상 외형선.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100% 요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중심선으로 쓰는 선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1번 가는 실선, 2번 뭐 파선, 3번 1.3선, 4번 2.3선. 이렇게 하면 답이 뭐예요? 2.3선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 원래 이름과 용도에 대한 이름을 구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선은 원래 선의 이름이 있죠. 얘는 고유명사예요. 그러니까 굵은 선, 굵은 실선, 가는 실선, 이름이에요, 이름. 야, 굵은 실선아, 이리 와봐. 이렇게. 가는 실선아, 이름이에요, 이름. 고유명사예요. 파선아, 이리 와봐. 이렇게. 1.3선아, 2.3선아, 원래 이름이에요, 얘네 이름. 생김새에 대한 이름. 그죠? 굵은 실선으로 태어난 애들, 가는 실선으로 태어난 애들, 파선으로 태어난 애들,
1.3선으로 태어난 아이들, 2.3선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고유명사예요. 이름명사.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도면에 쓰면서 용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야, 굵은 실서나 너는 외형선을 쓸 때 쓸게. 외형선을 그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는 실서나 너는 치수선에도 쓰고 해칭선 쓸 때도 쓸게. 여기에서 일 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파서나 너는 도면에 보이지 않는 외형선, 쭉 숨은 선에 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고유명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용도에 의한 선의 분류예요. 이걸 매칭을 시켜놔야 돼요. 1.3선나 어디다 써요? 중심선 또는 대칭선 또는 회전단면의 외형선, 그 다음에 기준선 이런 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2.3선나 얘 어디다 써요? 가상외형선 이런 데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도면을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면선에 대한 굵기가 있었는데 요건 뭐 비율에 대한 건 이제 폐지됐고, 우리가 보통 굵은 실선은 0.5에서 0.7, 그 다음에 나머지 숨은 선은 0.35,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은 0.25나 0.15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건데 구별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곳에 쓰는 거다라고 이제 여기다 해놨는데, 이건 이제 실제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굵은 실선은 어디다 써요? 굵은 실선은 어디다 써요? 외형선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굵기는 우리가 보통 0.5로 써요. 0.5 샤프 굵기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외형선에 두 가지가 있죠. 보이는 외형선과 보이지 않는 외형선. 뒤에 가려졌죠? 가려진 걸 뭐라 그래요? 숨은 선. 파선은 어디다 써요? 숨은 선에 쓴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얘보다 좀 가는 0.35로 써요. 이렇게. 그래서 외형을 나타내는 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외형선과 숨어있는 외형선, 파선 두 가지가 있고, 형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캐드에서는 이거 뭐라 그래요? 히든선이라고 그러죠? 오토캐드에서는, 그죠? 두 가지 선이 있고, 외형에 대한. 그 다음에 1.3선은 중심선을 많이 써요. 그래서 보면 1.3, 알까디아라 그러면 중심선이에요. 그래서 보면 좌우 대칭일 때 중심선이라는 게 1.3선이라는 게 하나 긋고 점 찍고 하나 긋고 점 찍고 하나 긋고 점 찍고, 이게 중심선이에요. 이거. 그래서 1점, 점이 하나 있다고 해서 1.3선. 어디다 쓰냐? 중심선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칭 중심선, 양쪽의 대칭일 때. 그 다음에 얘는 회전 중심선이죠. 손잡이에요. 동그란 거. 그러면 요 회전 중심선, 그러니까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회전한 거죠. 우리가 회전해봤죠. 요게 이제 중심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중심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중심선이에요. 요게 기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1.3선 했는데, 여기도 1.3선이 있죠. 그죠? 요 각도 좋죠. 각도. 이렇게. 요것도 다 1.3선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선 할 수 있는 피치선. 그래서 이제 기어 같은 거, 이빨이 이제 이렇게 막 있는데, 기어라는 거, 이렇게 물리는 건데, 이거 피치원 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피치원 지름인데, 이게 1.3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우리가 도면에서 많이 봤죠? 어떤 기준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는 거, 요것도 다 1.3선이에요. 그래서 홀이 있다면, 여기 각도를 주기 위해서 중심에다 그려주는 선은 다 1.3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실선들, 치수선. 요거 치수 밑에 있는 거 치수선. 치수선을 양쪽으로 보조하고 있는 거 치수 보조선. 이렇게 제가 특강을 할 때도 했어요. 그죠? 이거 다 가는 선이에요. 가는 실선. 그 다음에 뭐 지지선. 이렇게 지지선. 이렇게 화살표 하는 거. 이것도 다 가는 실선. 그 다음에 뭐 1.3선. 1.3선은 이제 단면 할 때, 단면. 절단선 할 때, 절단면 그릴 때, 요거 절단선이죠? 단면 그릴 때, 요건 1.3선이다. 끝에는 이제 굵은 실선을 해요. 끝에는, 여기 보면, 끝에 굵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상선은 뭐냐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오른쪽에 가상구를 그렸죠? 그러니까 조립되는 건데, 보여주고 싶을 때,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리는 거, 가상선. 그 다음에 요거 가공할 때, 이렇게,
요렇게 가공해 주세요 나타나는 가공에 대한 지침도 가상선. 그 다음에 요거는 스프링인데 다 안 그리고 생략하는 것들, 되풀이 되는 것을 생략할 때도 가상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파단선일 때도 가는 실선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런 선들에 대해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 도면에서 보면 이제 선들이 여러 개 보이죠? 이건 파단선, 가는 실선일 거고, 좀 굵게 보이는 거, 이게 다 외형선. 그러니까 형체를 나타내는 건 다 외형선이에요. 그죠? 좀 굵죠? 가는 굵은 실선.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뒤에 가려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히든선이라고 써요. 이거 히든선이죠, 지금. 그죠? 이렇게 이제 파져 있는 거니까, 안쪽에 파져 있는 거니까, 보이지 않는데 외형선이니까, 이건 숨은선. 그 다음에 이 해칭한 건 해칭선. 이거 해칭선. 이거 해칭선이죠?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지시선. 중심선. 센터 표시 1.3선. 여기도 1.3선. 그죠? 그 다음에 절단했기 때문에 굵은 실선 양쪽에 했는데 가운데는 어떻게? 1.3선. 여기도 기준은 1.3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선들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는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외형선. 외형선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을 그렸을 때 겹쳐 있다면 보여야 되는 우선순위예요. 외형선. 그 다음에 숨은선. 외형에 대한 거 이렇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선. 이렇게.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외형선,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 그 다음에 뭐 무게중심선이라든가 치수고정선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물어볼 수 있어요. 외형선과 숨은선, 절단선, 중심선에 대한 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느 게 먼저 보여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의 용도, 선의 이름과 함께 선의 우선순위. 네, 문자는 강제적이진 않은데 가능하면 글자는 고딕체,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거 써라 라는 얘기예요. 그다음 숫자는 15도 기울여서 쓴다 이런 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의 뭐 변형돼서 편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글씨 크기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캐드 시간에 배웠을 거고, 이렇게 약간 기울여 쓰는 거 있죠. 근데 가능하면 글자는 반듯반듯한 거 써라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알아보기 쉬워야 되니까 막 흘림체 이런 거 잘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마지막에 기계 제도의 선과 글자에 대해서 했고, 퀴즈에 이 문제가 나가니까 퀴즈의 답을 반드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